누구나 다 내가 퍼스널 브랜딩 전문가다라고 얘기하는 시대가 됐어요. 퍼스널 브랜딩을 직업으로 먹고 살 수 있을까요? 시장의 변화를 최전선에서 거의 때려 맞으면서 이 일은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는 결론을 내게 됐습니다. 퍼스널 브랜딩이라는 언어가 진입장벽이 굉장히 낮아졌어요. 마케팅 3개월, 심지어 바이럴 마케팅 기획 하나도 할 줄 모르고 그냥 가짜 컨텐츠 만들어서 발행만 했던 분들조차도 나 마케터야, 전문가야, 퍼스널 브랜딩 한 번도 안 해봤어도 퍼스널 브랜딩 전문가야, 이렇게 얘기하는 시대가 돼버렸거든요. 그 안에서 나의 가치를 증명해내야 합니다. 저는 굉장히 그게 피곤하더라고요. 그런 실력 없는 분들은 차라리 괜찮아. 근데 어떤 분들이 또 생겨났냐면 자기 분야에서 브랜딩이 잘 되신 분들 있죠. 요리를 잘해서 인플루언서가 됐다거나 AI를 정말 잘해가지고 그걸로 책을 내서 전문가로 인정을 받았다거나 자신만의 전문성이나 자신만의 매력을 바탕으로 뭔가 인지도를 쌓고 신뢰를 가지고 팬덤을 만들거나 기회를 만들어서 브랜딩이 잘 됐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정말 너무너무 많아졌어요. 그런 분들이 모두가 공통적으로 퍼스널 브랜딩을 하세요라고 얘기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가 굉장히 설득력이 있죠. 제가 마케팅과 브랜딩을 업으로 삼으면서 강연 시장에서 느꼈던 고민이었는데, 마케팅 전문가라 할지라도 자신의 성공 경험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어떤 프로젝트를 이끌었다. 저도 어떻게 보면 브랜딩을 하는 사람으로서 그거 하나 만들려고 굉장히 열심히 노력했던 것 같아요. 카누라는 브랜드의 프로젝트를 경험하고 나서 비로소 그래도 나 브랜딩 어디서 했다고 말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퍼스널 브랜딩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내가 누군가를 성공시켜줬어, 혹은 내가 그만큼 해냈어가 엄청 중요한 건데, 이미 자기가 인플루언서야, 100만 유튜버야, 그 사람들이 퍼스널 브랜딩을 얘기하는 게 훨씬 강력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 성과가 나의 전문성을 증명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제 수업을 들었던 분들 중에 지금 좀 잘 나가는 CEO가 되신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 이름을 팔아야지만 나의 전문성을 증명해야 한다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걸 하기 싫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유명해져야 돼요. 근데 요즘에 유명한 사람 얼마나 많아요. 심지어 그 유명한 분들이 자기 컨텐츠가 있는데 내 컨텐츠의 주제가 퍼스널 브랜딩이야. 와, 그럼 퍼스널 브랜딩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의 수요가 굉장히 많아야 되는데 생각보다 퍼스널 브랜딩 자체를 궁금해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퍼스널 브랜딩을 네이버에서 검색하는 사람이 한 달에 3,000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퍼스널 브랜딩만을 주제로 꾸준히 컨텐츠를 발행하는 사람이 국내뿐 아니라 국외도 별로 없는 거예요. 너무 충격이었어. 사실 결국 사람들은 돈을 벌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나를 브랜드화해서 돈을 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그런 강의나 컨텐츠의 흐름이 돈 버는 법으로 완전 많이 치우쳐졌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브랜딩으로 돈 버는 법이었다면 요즘에는 그냥 브랜딩이 아니라 스레드로 돈 버는 법, 유튜브로 돈 버는 법, 전자책으로 돈 버는 법, 이런 다양한 수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수단을 다룰 때 브랜딩적인 관점이 들어가는 거죠. 어떤 한 가지 수익 모델을 만들어줄 수 있는 전문가가 브랜딩 관점으로 그걸 접근해 줄 수 있을 때 훨씬 더 경쟁력이 있는 시장이 된 거예요. 코로나 시절에 인플루언서 분들이 저를 많이 찾아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유명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도와드렸던 것은 오히려 비즈니스 모델, 이 사람한테 맞는 돈 버는 방식,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하시는 게 좋을지, 그걸 소셜미디어로 활용한다면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를 알려드렸는데, 이거를 과연 브랜딩이라고만 표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긴 했거든요. 거의 비즈니스 컨설팅에 가까웠기 때문에 결국에는 퍼스널 브랜딩이랑 비즈니스가 좀 경계가 모호해졌다. 그래서 단순히 브랜딩만 도와준다? 라고 표현하는 게 전문성이 굉장히 없는 일이 되었구나. 굉장히 트렌디에 민감한 분야예요. 마케팅이랑 거의 혼용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소셜미디어랑 붙어 있어요. 그리고 1인 기업들이 주로 퍼스널 브랜딩을 하잖아요. 1인 기업 이꼴 뭐예요? 비즈니스예요. 비즈니스랑 붙어있는 용어는 시장의 반응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트렌드를 꾸준히 학습하고 그걸 적용해서 성과를 내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해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저는 제가 새로운 걸 너무너무 좋아하고 잘 배우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그 일을 평생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10년 넘게 이 시장의 변화에 계속 올라타서 일을 하다 보니 제가 적응하기도 바빠요. 그리고 다음 흐름이 왔을 때, 다음 트렌드가 왔을 때 또 누군가 신흥 강자가 생기거든요. 그 사람이랑 또 경쟁을 해야 해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피곤한 일이더라고요. 유튜브 잘하는 사람이 대세였다가 인스타그램 잘하는 사람이 대세여서 릴스 코치들이 엄청 많아졌잖아요. 근데 릴스 코치 중에 지금 남아있는 분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생각보다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지금은 스레드 대행, 텍스트 크리에이터 이런 말이 또 유행을 하더라고요. 얼마나 갈지 모르겠어요.
오래 가지 않는다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나는 블로그 전문가다 해서 10년 넘게 블로그만 가르쳐 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블로그의 흥망성쇠에 따라 내 수입과 위치가 달라지긴 하지만 오히려 그게 찐 브랜딩 잘하는 사람이라고 봐야 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게 저는 좀 중요한 것 같은데 퍼스널 브랜딩이라는 분야 자체가 깊이가 되게 부족해요. 그러니까 더 잘하고 싶은데 더 잘할 방법이 없어요. 뭐 이렇게 말하면 너무 오만한 것 같은데 제가 브랜딩 책을 진짜 시중에 있는 걸 모든 걸 다 읽었었거든요. 근데 최근 몇 년간 신간을 아예 안 읽어요. 왜냐면 너무 다 아는 내용이고 뻔해요. 그러니까 방법론으로서의 브랜딩 너무 뻔해요. 근데 여기에 퍼스널이 붙는다? 더 뻔해요. 거의 자기 성공 방정식이잖아요. 제가 20대 때 자기계발서에 미쳐 있었던 적이 있거든요. 몇백 권을 읽다 보면 패턴이 보여요. 그 성공 방정식의 패턴이 보이는데 퍼스널 브랜딩도 똑같아요. 사실은 그 방법론이라는 게 엄청 다를 게 없어요. 그것을 해내는 개개인의 차이가 클 뿐이에요. 그래서 퍼스널 브랜딩의 본질은 사람이라고 제가 계속 강조를 하는데 그럼 퍼스널 브랜딩 전문성을 쌓으려면 사람에 대한 이해가 깊어져야 하는 거지 브랜딩을 더 공부하고 소셜미디어를 더 공부한다고 더 깊이가 깊어지는 건 아니라는 사실을 너무 명확하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퍼스널 브랜딩을 컨텐츠로 풀어내는 거는 한계가 굉장히 극명합니다. 퍼스널 브랜딩만을 얘기하는 크리에이터가 없는 이유일 것 같아요. 했던 말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사실 퍼스널 브랜딩 콘텐츠로 많이 안 풀었거든요. 제가 지금 10년 넘게 퍼스널 브랜딩 특강을 하잖아요. 초창기에 만들었던 것 중에서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핵심 맥락이 있어요. 가장 근본이 되는 이게 안 바뀌어요. 끊임없이 깊이를 더해가는 주제가 아니니까 저는 이게 경쟁력을 쌓을 수 있는 건가?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말 아닌가? 내가 하는 말과 저 사람이 하는 말이 별 다르지 않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기업의 브랜드 컨설팅은 단가가 굉장히 높아요. 개인한테 받을 수 있는 돈은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진심을 다해서 하잖아요. 에너지를 진짜 많이 써야 돼서 한꺼번에 여러 명을 하지도 못해요. 사실은 퍼스널 브랜딩 자체가 큰 돈이 되는 일이 아닙니다. 제대로 한다면. 제가 10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진짜 초창기에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시장에 진입해서 퍼스널 브랜딩 전문가가 된다? 일단 시장에서 자리매김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